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새해 주식 시황 전망을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신축년이라고 하면 소의 해죠. 소는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의 불마켓, 그 강세장을 형성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금년에도 지난 연말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궈졌는데요. 앞으로 그 1년 동안 지금 각 증권사들이라든가 외국계 증권사에서 한국의 증시를 아주 강하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2001년 증시 전망을 우리 정통 주식 채널에서 간단히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년을 전망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고요.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금년 1월만 또 잘 대비를 해도 너무 큰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1월 장세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금년 1월 달이 원래 그 1월 효과가 상당히 장세에 많이 반영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 1월에 종목을 잘 분석하셔서 새해 새 출발 활발하게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2021년 증시를 전망하기에 앞서 2020년의 주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코로나의 키워드였죠. 코로나. 그러다 보니까 진단 키트라든가 또 치료제, 또 백신, 또 언택이란 말도 비대면과 컨택주는 상대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여행이라든가 항공 이런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요. 언택은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많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었던 그런 업종들이죠. 간단히 한번 종목들을 그 과거의 흐름이 어땠는지 대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들을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의 주가는 제가 간단히 1년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측면에서 액면을 100원으로 분할한 이후에 코로나가 3월 달에 최고 창궐하고 아주 악화되고 주가도 1470대로 주가가 많이 내려갔었죠. 이랬던 시장이 빠르게 물론 치료제하고 백신의 출현 뭐 이런 효과도 있었지만 이미 백신이 출현이 가시화되기 이전부터 주가가 활발하게 그 우량주 중심의 상승이 눈에 띄게 드러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45,000원대 코로나 이후에 최고 악화되었던 시점에서 주가가 6만원대를 계속 돌파하지 못하고 횡보하는 그런 양상에서 6만원을 가볍게 뚫고 돌파하는 이런 시점에서 흔히 그랜빌의 매수 법칙이 많이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서 주가가 크게 81,300원에 지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가가 추가로 더 상승할 것인가의 여부 아니면은 고점에서 조정을 할 수 있을 건가 이러한 경우를 분석해 보는 것이 2021년의 시황 전망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또 이랬고요. 우리가 또 흔히 SK 하이닉스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국내의 반도체 쌍두마차로 주가가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코로나 이후에 하이닉스가 10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6만 5천 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밀집 국면을 뚫고 다시 12만 원대.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의 조금 매수 강도가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12만 원대에서 수익률이 답보 상태에 있는데 과연 연초 이후 내년부터는 어떠한 행보 흐름을 보일지 이런 것도 관심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진단키트 관련주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아까 얘기했던 시젠이라는 종목 같은 거, 시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과거 2만원, 3만원대에서 진단키트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주가가 15만원대까지 올라갔었고요. 횡보 양상을 보이다가 30만원대까지 돌파한 다음에 다시 2차 상승이 약간 무산되면서 주가가 19만원대까지 지금 하락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백신이 출현하고 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확진자들의 급증으로 진단키트의 수요는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하방 하락의 압력이 좀 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치료제로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것들 역시 주가가 강하게 많이 반등을 했죠. 또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언택 관련주라고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도 빼놓을 수가 없죠. 예, 언택 관련주의 대표 수혜주였던 카카오가 물론 카카오 게임즈의 출시도 있었고요. 주가가 15만 원대에서 무려 42만 원대까지 반등을 하고 약간의 조정은 있었지만 최근에 다시 서서히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년에는 카카오뱅크라든가 이런 것들의 출범으로 인해서 또다시 주가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일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여전히 관심주로 한번 꼽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2020년에 대한 분석만 해도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요. 일단 2021년의 시황에서는 우리가 호재와 악재를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호재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이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원화 강세와 달러와 약세 이런 흐름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백신이 출현함으로써 백신 출현으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급증하고 또 무엇보다도 1월 20일부터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죠. 경기 부양자금 집행 약 2조 달러 집행이 또 예상이 되고요.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4차 산업 기후 환경 변화 대응에 집중 투자할 거로 예상이 되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에 경기 부양이 아주 급속도로 진행될 그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지난번 JP 모건에서 한국 증시를 내년도 3,200을 예상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대표적으로 부동산의 억제 정책이 한국에서 통했다. 그 다음에 모범적인 코로나 방역 이런 거를 예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초에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잠적 실적이 공개가 된다. 이걸로 인해서 지난 연말에 삼성전자가 최고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연초에도 그때의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이외에도 그 애플이 자율주행차 시장에 진출을 선언을 했죠. 이걸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조금 약세로 기울었다는 거. 좀 이렇게 볼 때 우리 국내에서도 그 LG그룹이 또 LG그룹이 캐나다의 자동차 부품 회사 마그나와 합작을 선언을 했죠. 또 이제 삼성전자 자체도 연말로 갈수록 삼성전자가 주가가 강하면서 삼성전기까지 그 주가가 강하게 돌아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미 삼성에서는 자동차의 경험도 있고 추가로 연초에 삼성전자에서도 강력한 어떤 신성장 동력을 발표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고요. 이렇게 시장은 그 호재 현상이 작년 연말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그런 가능성이 연초에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시중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고객의 탁금, 또 우량주 편중 현상들 이런 걸로 인해서 지난 연말에 무차별로 그 LG전자라든가 이런 대형주까지 상한가로 진입하는 그런 뜨거운 열기가 연초에도 이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종목별로 다시 또 강세로 가는 새로운 스타 종목들이 얼마든지 출현할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요.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들, 과연 그러면 악재는 없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악재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3월부터 재개가 예상되는 공매도 재개가 최대의 변수가 되겠죠. 우리 동학개미들한테 최대의 암초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그동안 주춤했던 롱숏 펀드들, 특히 먼저 팔아놓고 낮은 가격에 끼워넣는 그런 펀드들이 또 계속 또 활개를 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일부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도 주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매도하는데 장사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서 주가를 끌어올리기보다는 많이 오른 종목을 고점에서 매물 공세를 취하면 주식시장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아무래도 경기가 눈에 띄게 좋아지지도 않고 사회적인 거리 두기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민심은 상당히 안 좋은데 주식시장만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도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다, 이런 인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추가적인 연장 조치는 전혀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주식시장을 작년도에 상저하고였다면 금년에는 상고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에 최고치가 1월 중에 2월, 2월, 그러니까 1, 4분기에 주가 지수의 최고치가 도달하고 그 이후로는 완만한 조정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제가 추가로 보면 금리도 지금 현재 저금리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저금리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건가, 이 저금리가 지속될 건가, 이런 의문들이 또 생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또 환율. 지금 어차피 달러화는 많이 유출이 돼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이런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로 예상은 되지만, 이거에 따라서는 결국 외국인 매수 자금은 단기 환차익을 노리고 많이 유입될 수 있다 하더라도 수출주들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동차라든가 철강, 화학 등 대표적으로 그 수출 관련 주들의 약세로 인해서 또 주식시장을 조금 조정의 관점에서 보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강점이면서 약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백신의 효과가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과연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백신이 부작용이 없이 코로나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부작용이 각국에서 조금씩 또 전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상황이겠지만 백신의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또 코로나가 변종을 많이 일으키면서 기존의 백신이 효과가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주식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한번 변수에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오늘 시황에서는 내년도 연초에도 모든 시황 자료들을 보면 여러 개 1년간 장을 주도할 그런 많은 종목들, 무려 50개에서 뭐 100개 종목까지 그렇게 많이 추천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연초에는 기존의 흐름처럼 삼성전자 같은 특수한 종목이 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이런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우리가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과연 또 할 수가 있겠죠. 네, 제가 삼성전자와 우리가 대표적으로 대별되는 종목이 미국의 애플 주식 아닙니까? 애플과 그 삼성전자를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과연 제가 애플과 삼성전자 또 대만의 파운드리 전문 그 TSMC하고 간단히 한번 그 조사해서 가격을 비교하고 현재 평가되어 있는 시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본 표가 있거든요. 한번 그 삼성전자를 과연 추가로 상승 가능하다고 보는 근거가 뭔가, 지금 81,000원에 연말에 끝났는데요. 과연 이 가격에서도 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는, 제일 먼저 우리가 상대 애플이라고 하는 거를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애플은 시가총액이 우리 지금 원화로 환산했을 때 대략 2,400조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비중이죠. 우리 거래소의 전체 시가총액을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는데요. 애플의 퍼는 40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지난 연말 주가로 해볼 때 퍼가 40 정도를 적용이 된 거거든요. 주식수도 170억 주나 되고, 그런데도 주가는 14만 원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TSMC라고 대만 반도체 전문 회사죠. 그 파운드리의 세계 최고 전체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막강한 회사인데요. TSMC의 시가총액은 240조, 퍼는 34가 지금 그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주식수 51억 주, 주가도 12만 원인데요.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우선주를 포함해서도 지금 550조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것도 어마어마한 수량이죠. 규모죠. 우리 전체 거래소의 시가총액 2천억 그 남짓으로 생각을 해볼 때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에서 40%, 30%를 넘는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수익성에 비해서 이 퍼는 현재의 가치 우리가 8만 원을 물론 과거로 지금 100원이기 때문에 옛날 우리 삼성전자 가격으로 보면 400만 원에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250만 원에서 맴돌던 주가가 지금 400만 원에 왔는데 400만 원에도 주식을 사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오겠지만은 우리가 퍼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볼 때 삼성전자는 지금 퍼가 애플이라든가 대만의 TSMC보다 훨씬 낮은 25에 적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주식 수가 60억 주에 불과한 60억 주에 이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비중이 55%에 달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60억 주에서 55%는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물량들이 됐죠. 그리고 삼성그룹 관련의 지분이 대략 삼성생명이라든가 삼성물산 또 이건희 회장님의 보유 물량이라든가 이런 거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볼 때 약 20%가 삼성 관련 그 유통이 되지 않는 그런 주식이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11%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볼 때 시중에 기관이라든가 기타 소액주주들이 14%, 약 9억 주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우량주에 대한 선호 형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과거처럼 이 우량주는 사고팔고의 그런 주식이 아니고 보유하는 장기 보유 관점에서 추가적인 배당도 받아가면서 그 회사의 성장 과정을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는 그런 보유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위주의 그 반도체에서 이제 파운드리로 주민용 반도체 지금 대만의 TSMC가 시장 점유율 50%를 잠원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게 지금 20%, 25% 이상 빠르게 그쪽에 대량 투자를 또 하고 있고요. 그 내년 이후에 대만의 TSMC를 빠르게 추격할 것으로 그렇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도 어떻게 보면 장을 좀 심플하게 앞으로 그 공매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이 공매도에서 이길 수 있는 거는 우량주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우량주가 공매도 수량이 일정한 그 가격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그 매물 부담을 이기고 한 단계 더 상승을 하면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이 다시 또 매수로 전환하면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삼성전자를 핵심으로 하는 그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따라서 수소차라든가 태양광, 풍력, 그린 에너지 이런 과거에 인기를 끌었던 그런 중소형주들도 취임 시점에 맞춰서 일시적인 가격 반등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1월 달에 그 중소형주 중에서 매각이 추진됐던 대한전선이라든가 그런 종목들에 대한 주가도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소형주 중에서 자율주행 관련으로 제가 지난 연말에 해드렸던 신성 델타테크라든가 또 우수 AMS, 모트렉스 같은 작지만 강한 성장성이 부각되는 그런 그 자율주행차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2021년도도 좋은 투자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금년 한 해도 그 우량주 위주의 주식 매매 패턴으로 수익 많이 올리시기 바라고,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제 그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들께 도움을 되도록 최대한도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새해 연초 전망에 대해서 주식 시황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